안녕하세요. 3월 22일 토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제1회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4주 연속 하락하며 마감하고 소폭 반등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클린턴 등 정적 10여 명의 기밀 접근권을 전격 박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를 3배 늘리고 앞으로 10배 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SA 시스템을 차단하겠다던 국장 대행이 백악관 지적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폴 와이즈 로펌이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하면서 법조계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감시 기관 3곳을 전격 해체했습니다. 안병훈이 발스파 챔피언십 2라운드 공동 2위에 올라서며 첫 PGA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제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제1회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전용사와 한미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LIG 구본상 회장은 평화의 빛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기념재단은 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AR 기술을 활용한 추모의 벽 리뉴얼 계획도 공개돼 한국전의 기억을 미래 세대에 생생히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주요 지수들이 소폭 상승하며 4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 상승하여 5,667.56으로 마감하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08% 상승하여 41,985.35로 마감됐습니다. 또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 상승하여 17,784.05로 마감됐습니다.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내마녀의 날로 변동성이 예상되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들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월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여전히 4.8% 하락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경제지표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그리고 무역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카멀라 해리스 등 정치적 적대 인사들의 기밀 접근권을 대거 박탈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넘어선 정적 응징으로 해석되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복수 투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의 기밀 브리핑 중단은 물론 안전시설 출입 금지와 비밀 경호 취소까지 지시했습니다. 포함된 인물은 바이든 행정부 인사부터 의회 폭동 조사위원들까지 다양해 사실상 정적 명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달 만에 국경 봉쇄로 불법 입국자가 96% 급감했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4만 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탐 호먼 국경 총수가 플로리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대비 3배 많은 수치이며 향후 10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도 연방 대법원의 인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적대국 외국인법을 활용한 베네수엘라인 신속 추방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와 함께 강경 이민법 개정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의 릴랜드 두덱 국장 대행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직원들의 컴퓨터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백악관과 판사의 지적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조직 도지가 SSA의 민감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접근하게 한다며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판사는 일반 SSA 직원은 해당 명령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못 박았고 두덱은 결국 내가 선을 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국 구조조정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둘러싼 논란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로펌 폴 와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무려 4천만 달러 규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해 법조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로펌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안보 자격 박탈과 정부 계약 제한을 지시했으나 회장과의 회동 후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폴 와이즈는 다양성과 포용 정책을 폐기하고 트럼프의 사법, 사회 과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법률 독립성 훼손이며 법조계의 오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를 기피하려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무부는 베릴 하월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숨기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월 판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제재받은 법무법인 퍼킨스 코이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반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좌파 활동가로 몰며 탄핵을 언급하고 있으며 법조계는 이러한 행동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보스버그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제정된 외국 적법 Alien Enemies Act를 이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100여 명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한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판결을 무시하고 몰래 비행기로 이송한 정부의 행동을 질책하며 왜 어둠 속에서 명령이 내려졌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일부가 깽단 소속이라 주장했지만 재판 없이 전시법을 적용한 건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판사는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어겼는지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인 이민자들의 추방을 일시 중단시킨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문제 인물들을 추방할 권한은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맡은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판사를 급진 좌파 광인이라며 재차 비난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보잉사가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을 맡게 됐다고 발표했으며 이 전투기 이름은 자신이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DHS가 이민자 인권을 감시해온 내부기관 3곳을 이민 집행에 방해된다면서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폐지 대상은 민권국, 이민자 구금 옴스부만, 시민권 이민 서비스 옴스부만 사무실로 약 300명의 직원들이 60일 내 해고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은 수천 건의 인권 침해, 아동보호, 서류 처리 지연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의회와 법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감시 기능을 제거하고 이민 정책의 독단적 강경 집행을 위한 사전 정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가 최근 공개한 JFK 암살 관련 문서에서 CIA가 1958년부터 300명에 달하는 요원을 동원해 미국 시민의 편지를 열람하고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리 하비 오스월드의 편지도 열어봤으며 연간 운영 비용만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케네디 연구가 제퍼슨 몰리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CIA 방첩국 소수가 암살에 책임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인물로 CIA 요원이자 어스월드를 추적한 제임스 앵글턴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폭로는 정부의 장기간 은폐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이 인근 변전소 화재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후에 오늘 아침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항공편 1,300여 건이 취소되며 공항이 사실상 하루 폐쇄됐고 여파로 이날도 항공편 수십 건이 취소됐습니다. 공항 측은 추가 인력과 항공편을 배치해 수습에 나섰지만 승무원과 물류 재조정 등으로 수일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루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1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총경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중동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가 전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에게 우정을 느끼며 러시아 유명 화가에게 초상화도 그려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계기로 푸틴이 미러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이 소식에 감동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안병훈 선수가 PGA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로 도약했습니다. 총 5개의 버디와 1개의 보기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그는 선두 제이컵 브리즈먼을 단 1타 차로 추격 중입니다. PGA 투어 210개 대회 출전 동안 우승은 없었던 안병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첫 승에 도전에 나섭니다. 그는 샷과 퍼트 모두 잘 돼 주말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평안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